네, 늘 그랬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설이.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왜 20대 국회 네. 개원하기 전에요. 이제 19대 때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20대는 딱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동물과 관련된 네. 법안이 제출돼서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런 했었던 얘기 문하나님 막 하시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타이밍도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꼭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돼. 또 시간에 밀려서 그렇죠. 그리고 자꾸 중요도에서 뒤로 밀려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번에는 정말 벼르고 있었는데 사실 강아지 공장 문제가 좀 제대로 터져주는 바람에 그런 것 같아요. 시기도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점검을 좀 해보죠. 물론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그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3달, 4달밖에 안 됐는데요. 저희 방송을 봐서 그런 건지 이 동물보호법 발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 봤다고 하고 싶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동물보호법은 벌써 10개나 발의가 됐거든요. 내용도 괜찮은 것도 많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입법이고 나머지 9개가 의원님들 입법인데 뭐 당을 떠나서 무소속 의원님부터 뭐 여야 각 정당별로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법들이 무려 지금 10개나 돼 있어요. 그래서 20대 국회는 지금 초반이지만 동물보호법에 대한 관심은 국회에 관심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은 굉장히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왜 초반부터 좀 밀어붙여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18대 때, 19대 때 너무 아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일단은 법 발의 개수는 이 정도면 일단은 18대 때는 그 정확히 몇 개가 발의됐는지는 못 찾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거의 폐기된 거. 12개 정도라고 하니까 기껏해 20개도 발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대 때는 50개가 넘게 발의됐는데 그때도 통과된 게 열 몇 개.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시작은 개수는 좋고 속도는 좋은데 이제 이게 실제로 통과되는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법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법들이요. 네, 네. 사실 19대 때도 이제 동물보호법을 아예 동물복지법으로 해서 전면 개정하는 그런 좋은 법들도 발의됐었는데 다 실패했는데요. 지금도 초반이긴 하지만 발의되는 법들이 내용이 나쁜지 않아요. 강력한 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네. 해주세요. 몇 그 개만. 중에서 다른 법들은 이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근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정부 입법안 같은 경우에는 동물 지금 유기동물 공고기간이 10일인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도 10일 내에 신고하게끔 의무를 넣는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거 말고 지금 대표적으로 한정혜 의원님이 발의한 법이랑 표창원 의원님이 발의한 법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법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감동을 받은 게 이분이 8월 30일 날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법 발의를 그냥 딱 해버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계속 회의를 3번인가 4번 하면서 이 법을 같이 만들어간 거예요.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이 법이 발의됐을 때 이제 반대급부했을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의원실에 찾아온 것도 다 만나서 얘기 다 듣고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정혜 의원님 외에 이제 19분이 같이 발의한 합쳐서 이제 19분이 발의한 법인데요. 이 법의 제일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34조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동물 수입업, 판매업, 생산업이 지금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돼 있는데 전부 다 허가제로 바꾸겠다. 허가제. 네, 이게 가장 큰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해야 함. 이게 뭐냐면 택배 판매 같은 거 못하게. 그건 진짜. 네. 그다음에 동물 수입업, 판매업 및 생산업 영업을 하는 자 외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음. 이게 왜냐면 그 동물 관련 영업이 분명히 동물보호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개별적으로 뭐 인터넷 통해서 판매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막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진료 관련된 거죠.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영어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음. 요거를 아예 동물보호법에 아예 자가진료 얘기는 없었는데 11조에 신설을 아예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창 문제가 됐던 강아지 공장에서 주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수술하고 이거 안 된다는 안 거죠. 되는 거죠. 예. 네. 강아지 공장도 그렇고 어떤 주인이라도 사실은 지금 동물 판매 펫샵에서도 판매하기 전에 어떠한 진료 행위를 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주사 놓고 배 수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판매되기 전까지는 주인 거잖아요. 이 펫샵 주인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물의 출산 횟수도 동물 생산업에서 연 1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산업 자체를, 그러니까 강아지 공장 자체를 저희가 폐쇄를 했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 네.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그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왜 우리 주사로 막 네. 임신시키고 이런 거 봤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연 1회로 제한. 요게 제대로만 좀 지켜줘도 그나마 그렇죠. 네. 그나마 좀 낫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자가진료 금지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처벌 정도 같이 신설했어요. 그래서 어, 수의사가 아니면서 이제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 또는 금지된 동물 실험을 한 자, 이게 뭐냐면 유기동물 데려다 동물 실험하고 이런 거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법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한정혜 의원님이 발의한 법 주요 내용이고요. 그 한정혜 의원님의 그 법안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 다 있잖아요. 담겨 다 있죠. 담겨 네. 있네요. 예. 담겨 있는데 이제 약간 뭐 이 산업에 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생산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든가 100마리밖에 못 키우게 한다든가 전부 다 허가제로 바꾸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가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날에 이 표창원 의원님이 또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일단 의미 있는 게, 제가 뭐 수의사법이든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든 축산물위생관리법이든 뭐 동물보호법이든 이렇게 공동 발의자 숫자가 많은 걸 처음 봤어요. 보통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본이 10명만 모이면 발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충족 요건인데요. 이 법은 무려 6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거든요. 그 64명 사인을 다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정말 그러니까요. 좀 표창원 의원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님, 국민의당의 박지원 그 비상대책위원장님, 그 야권 3당 대표들이 다 사인했고요. 그 외에도 뭐 좀 거물급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같이 동참을 한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의 제일 재밌는 거는 보통 법을 보면 1조에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법 목적 자체를 개정을 해요. 이 법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의 목적 자체를 바꿨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그냥 쭉 흘러가는 얘기고 네.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네. 사실은 저희 위클리빗에서 늘 하던 얘기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제대로 잘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발의를 하셨구나라는 네. 느낌이 와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원헬스 개념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동물 보호하는 게 동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자연을 위한 거다. 이런 개념이 담긴 거거든요. 그 표창원 의원님이 이 법 발의할 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법의 목적부터 담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재밌는 거는 이게 확실히 이 경찰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벌칙 조항이나 형벌은 굉장히 강한 게 특징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맞아요. 표창원 의원님만의 독특한 어떤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막 역시 이게 의원님들의 출신이라든지 이런 성향이 나오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역시. 일단 동물 학대 행위를 지금은 동물 학대 행위 뭐 이렇게 그 행위별로 구별을 했는데, 이걸 일단 큰 부류를 동물 살해, 동물 상해, 동물 유기, 동물 학대로 일단 구분을 하셨고요. 여기서 또 뭐 불에 태우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살아있는 상태에서 땅에 매몰하여 죽이는 행위,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혹소, 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거, 동물 생산이나 시합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거,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동물을 높은 곳에 추락시키는 행위, 동물을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어다니는 행위,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뭐 이런 행위, 뭐 이런 것들 같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담았어요. 사실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경악하는 그 뉴스 기사 내용에 있는 다 담았죠. 그걸 지금 다 담으신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동물끼리 싸우게 하는 등 동물의 공격성을 강화시키거나 훈련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투견 막는 거거든요. 네. 이동식 동물원 문제 많잖아요. 그 내용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으셨어요. 그냥 동물 학대 행위에다가, 왜냐면 8조에다가. 이런 거 관련해서 기사 뜨면요 댓글이요, 이런 사람 처벌 못합니까? 뭐 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을 하게끔 지금 근거를 만드시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에 막 강아지 끌고 가서 이런 거 몇 번 문제 됐잖아요. 그걸 아예 그냥 동물보호법 8조에 아예 항목으로 집어 넣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전부터 동물보호 단체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긴급 격리 조치를 지금 못하는 게 문제다.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있어도 이거를 긴급해서 가져오는, 격리시키는 행위를 못 해가지고 이게 개인 소유물을 몰래 갖고 오는 것
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개입해서 학대 행위를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주인으로부터 격리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네. 높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학대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동물보호 관련 행정기관에서 담당자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이 동물보호단체가 구조를 못하는 거예요.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뭘 할 수가 그만하기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데려올 수 없는 거죠.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현장 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누구든지 학대 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을 긴급 격리 조치할 수 있다. 이 법조항이 없을 때는 재물 손괴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소유물을 갖고 와서 그렇죠. 임의로 탈취하는 걸로. 네, 그래서 실제로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님이 이 거의 사료를 안 줘서 아사 직전에 이 동물들을 구조했다가 소송이 법적 다툼한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 그 표창현 의원님 법에서 재밌는 게 동물 학대자 등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제 동물보호 제8조부터 11조까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5년 동안 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 동물 아예 못 키우게 한 게 있고요. 아주 재밌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8조에서 11조까지 규정을 위반해서 뭐 징역형을 받던가 뭐 벌금형을 받던가 처벌받은 사람들은 형 벌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동안에 동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이 수의사, 2번이 동물병원 간호사, 직원,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동물원 사육사, 조련사, 실험동물 하는 사람들, 뭐 동물 운송하는 사람들, 동물 도축하는 사람들, 동물 장묘, 판매, 생산, 수입업,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4가지 사업이죠. 이런 것들을 동물 관련된 업종에 아예 종사하지 못하게 한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 이렇게 강력한 내용들은 지금 처음 봤거든요. 동물 관련해서. 그래서 이 표창원 의원님의 이런 성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처음 봤거든요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저는 서글프게 들렸던 게 그래요? 뭐냐면은 그 강력하다고 해도 네. 사실 생명에 위해를 가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처벌치고는 그 정도로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맞습니다.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동물을 향한 어떤 생명이라는 인식이라는 수준 자체도 낮았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법 규정이라든지 시스템 자체도 워낙 낙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들으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당연히 다 통과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지금 2가지 법 대표적인 것만 읽어드렸는데도 겹치는 게 많고 또 다른 내용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법 발의가 많이 되는 건 좋은데 분명히 국회 안에 동물복지 국회 포럼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지금 뭐 한정희 의원님, 뭐 표창현 의원님 당연하고요. 지금 법 발의하시는 의원님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10개 발의된 법들을 보면 막 중복되는 것도 있고 막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잠깐만요. 동물복지 포럼을 만드신 이유가 네. 이런 법안을 좀 효율적으로 발의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뭐 발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그러니까 목적은 뭔가 사전 되게 조율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인들 그런 사전 입장에서는. 조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각 의원님들이 뭐 개별 입법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전 조율하세요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분이 발의한다고 내가 발의 안 하는 것도 웃기고 뭐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발의되는 건 좋은데 좀 남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 2가지 법이 분명히 지금 약간 충돌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희 의원님은 19명이 발의했고 표창원 의원님 64명이 발의했는데 10분은 겹치는 거죠. 아 거기서 또? 네. 똑같 겹치는 분이 10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법 자체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뭐랄까 동물복지 국회 포럼이 역할을 해서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네. 10개의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일단 출발이 순조롭다라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10개 중에 뭐 단 하나라도 통과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더 솔직한 마음은 그 전에 미리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사실 법안을 제가 몇 개 발의했습니다. 역시 의원님들의 어떤 공적으로 들어가고 치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어떤 동물보호법 역시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정말 끝에 통과될 때까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실 수 있을지도 살짝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은 강아지 공장 이슈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많이 법안도 발의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은 이제 출발이어야 되고 아직도 신경 써야 될 그 동물 관련 법안들 또 법이 제정돼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짝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자면 좀 조율을 해서 이게 사실은 발의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하는 게 어떤 실적 채우는 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동물들이 피해 보는 걸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참가의 의의를 네. 두면 안 되잖아요. 네. 발의의 의의를 두시면 안 되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통과시키는 거니까 사실은 한정혜 의원님도 이런 거 회의할 때 그런 얘기 하긴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통과다. 자기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좀 네, 의원님들끼리 조율을 해가지고 좀 중복되는 거는 좀 또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이러지 마요. 왜냐면 이게 중복돼서 발의하다 보면은 농해수위 이제 소관위 회의 가서 이걸 막 묶어서 대안으로 처리하는데 이러면은 중요한 게 빠질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좀 미리 사전 조율을 해서 아예 동물복지국회 포럼 이름으로 발의를 하던가. 그렇죠.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아니 힘겹게 포럼까지 구성해 놓고 왜 이러시죠?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몇 개 법을 발의했는지가 중요한 실적이 되니까 그러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읽어드린 두 개 의원님 그 법안들은 사실 그렇게 발의되진 않았어요. 굉장히 사전 조율이 있었거든요. 이 두 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동물보호법을 발의할 의원님들한테 좀 뭐랄까 부탁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밖에서 이렇게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국회의원 분들한테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전달을 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분들은 워낙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얘기를 그렇죠.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해놓고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네. 실제로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지까지 지켜보셔야 되고 네. 감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개 정도 발의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좀 법안 내용 찾아볼 수 있죠. 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가면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내용 원문 자체를 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찾아보시고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 의원실에 정보를 또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두가 함께 우리 동물과 사람이 말 그대로 아름다운 공존을 할 수 있는 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위클립의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